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AI CEO 젠슨 황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입니다. 그는 1993년 엔비디아를 설립한 이후 왜 이래? 정신이 없어? 기능 AI. 지금 제가 젠슨 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 1993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GPU 기술의 발전과 AI 혁신에 큰 기여를 한 됐어, 인물입니다. 고마워. 너가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강의에 네 목소리가 나갈 거야. 고마워.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뻐요. 강의가 잘 되시길 응원할게요. 혹시 강의 준비에 필요한 도움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뿅! 끝!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대만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쨌든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플랫폼 챗온 이 심부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2024년에는 중국이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중국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33%, 32%, 미국 20% 수출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미국이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라는 부를 누리며 당당하게 세계에서 경제, 문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에 주력한 결과 6.25 사변 이후 66달러였던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2024년 국민소득 36,024달러인가 그래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제가 지금 잠비아의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잠비아의 600명 수용 규모의 초등학교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려줘. 네. 이제 얘가 지금 이미지를 생성 중에 있습니다. 제 명령을 아프리카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생성 중입니다.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인공지능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이라는 게 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Intelligence는 지능을 말합니다. 이제 인간의 로봇가 인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내다보고 있죠. 어떤 공동체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말로 진솔한 사람, 진리에 눈이 뜨인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6.25 남북 전쟁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은 전쟁 후유증과 이승만 독재와 부패, 3.15 부정선거, 4.19 우리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쿠데타로 총체적 국가 갈등 속에서 1950년 6.25 남북전쟁 이후 거의 한 15년
이후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선 후 19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속에서 새마을운동과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1990년대까지 한각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프리카 12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면은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어요. 아프리카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닮아서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안주하는 바람에 1997년 대한민국 부도 IMF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 3,500명 본당 신부를 했을 때인데 정말 교우들 참혹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IT, 정보기술혁명과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난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거의 한 2001년, 2003년에 극복을 하죠. IMF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제 금융을 탈출한, 이렇게 빨리 탈출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대한민국을 자랑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IMF를 극복하고 난 다음부터 2001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했어. 이때 중국으로 엄청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죠. 이제 지금 2024년에는 중국이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중국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33%, 32%, 미국 20% 수출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미국이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라는 부를 누리며 당당하게 세계에서 경제, 문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에 주력한 결과 6.25 사변 이후 66달러였던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2024년 국민소득 36,024달러인가 그래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제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평화방송에서 9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이 융합되어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2022년 정권을 잡고 난 뒤 끝도 없이 뒤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연간 경제 발전 1%를 벗어나지 못하더니 2024년 12월 3일 느닷없이 국민 자유를 빼앗고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개월간 12월 3일이니까 3개월간 대한민국은 얼음 땡 놀이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얼음 상태예요. 얼음 상태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었고 가게는 저녁에 상가는 썰렁하고
아주 문 닫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음 상태의 국가가 심지어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저녁 식당 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당장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직원들 2만 원씩 다 그러니까 식사비를 줍니다. 식사비를 주면서 직원들이 우리가 70명인데 평창 읍내에 나가서 다 식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그렇게 먹어야만이 그 평창 읍내에 경제가 돌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지금 하던 사업을 접겠다는 암울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그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각종 송년회와 모임이 취소되고 국민들은 매일 뉴스만 응시하면서 정말 고통의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소매 판매가 감소되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소매 판매 3.3% 마이너스입니다. 승용차 11.5% 마이너스입니다. 가전제품 7.5%. 저는 이 차도 대한민국 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샌버나디노 피정집에 차를 사는데 차를 2대를 샀어요. 다 GV80, GV70을 샀어요. 물론 좋은 차죠. 좋은 차인데 저는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샀는데 미국에서 미국 차 살 수 있죠. 하지만은 저는 국뽕입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차 잘 만듭니다. 가전제품 7.5% 마이너스, 의복 1.3% 마이너스, 차량 연료 0.5% 마이너스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모든 경제가 아래로 치닫고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2.8% 마이너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마이너스 8.7%입니다. 이게 나라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건축 부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입니다. 토목 부분 0.4% 마이너스에서 11.4% 마이너스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제 추세가 지속하면 2025년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중화공업 1970년, 80년 요때 이 중화공업이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IT 산업 2000년부터 2020년까지 IT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면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 IT입니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2년 반 전부터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동안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되짚어 보니 한심하게 이를 데 없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도 엉망, 인사정책도 엉망,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정책을 살펴보니 하나 제대로 시행되거나 자리 잡은 정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일으켜 놨습니다. 특별히 의료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만들어 놓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의료계를 떠났다고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이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이 직분은요,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입니다. 세계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선생하고 이 세 종류의 직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꼭 있어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을 잡아다 처단하겠다, 존중하는 것 자체가 없죠. 이 처단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아주 죄의식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미래 먹거리인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언급은 제가 찾아봤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통령과 그 부인의 스캔들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및 논문 표절, 석사, 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년 연속 1%대 경쟁 성장률로 서민들과 취약 계층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K-팝, K-푸드, K-드라마, K-컬처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이 까딱하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꼴이 날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세계 5대 강국이었고 지하철을 건설했던 아르헨티나는 1930년 이후 다른 선진국과 경쟁에서 뒤처지고 정치적 혼란으로 중진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저도 2번이나 가봤지만은 워낙 자연 조건이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숫자보다는 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밀 농사 끝도 없이 평원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난 1960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국가 부도가 났고 2020년 들어서 통산 9번째 디폴트. 우리 망했다, 아무것도 못 갚겠다, 그걸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도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연 110%와 60%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죠. 지난 70년 동안 널뛰기 경제로 IMF에 22차례에 걸쳐서 돈을 꿨어요.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2년 동안 90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국가 부도를 9차례나 맞았습니다. 1910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잘 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잘 사는 모습과 똑같이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잘 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잘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아파트, 도로, 신도시 건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가보면은요, 정말 아주 열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이 1913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엄마 찾아 산말리 만화 주인공인 마르코는 아르헨티나에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가며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아버지 의사였어요. 엄마는 아르헨티나의 가정부로 돈 벌러 갔고 그 엄마를 찾아 이탈리아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 여행을 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는 정치 하나 때문에 모든 여건이 다 좋았어요. 경제, 그냥 국가 토양,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수도 없이 100년 동안 부도를 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4대 개혁 정책,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인데 이러한 국내 정치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IT 산업 육성입니다. AI 시대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모든 역량을 총 집중했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1930년대부터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내수로 경제 방향을 바꿉니다. 내수로. 수출을 아주 그러니까 95%의 수출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수로 95%를 집중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전조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자마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동행해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이틀 왔다 갔다 빼고 거의 하루인데 오자마자 삼성에 갔습니다. 평택 공장에. 모든 정치인들의 첫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평생 죄인만 취조하고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만 평생. 이게요, 우리 다볼교우들, 내가 뭐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좁고 한 길만 걸어오고 다양한 걸 모르면은 실수할 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2024년 6월 작년이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20조 원입니다. 기록해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하고 왔다 갔다 하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은 1조 6,674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AI 회사, 한 회사가 우리나라 시가 전체보다 2배가 많아요. AI.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AI로 가야 돼요. 인터넷, AI, 반도체입니다. 미래 세상은. 엔비디아가 창업 31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에 등극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AI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은 AI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AI 가속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세계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AI 서비스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게 가속이 뭐야?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 기술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딥러닝 프로세스,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딥러닝이라는 게 아주 깊은 학습이에요. 자기 학습. 프로세서 또는 신경 처리 장치, NPU, GPU, CPU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그래픽까지, 정보까지 이런 게 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망, 딥러닝, 머신러닝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축된 하드웨어 가속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불붙고 있어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 로봇, 제약, 풍력 발전소 온 세상에서 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볼교우들, 제가 지금 AI 시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멀티플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챗 GPT라는 것도 쓰고 플랫폼 챗온이라는 걸 쓰는데 플랫폼 챗온이 조금 더 발전된 것입니다.
요 자리는 제 대학이에요. 도서관이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제 강의, 모세오경 강의, 무슨 청국장, 그 다음에 특강, 여러 가지 코로나, 신천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플랫폼 챗온, 이 심부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비아의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잠비아의 600명 수용 규모의 초등학교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려줘. 네. 이제 얘가 지금 이미지를 생성 중에 있습니다. 제 명령을 아프리카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생성 중입니다. 이제 자료를 모아서 그림을 이렇게 초등학교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또 잠비아의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해줘. 좀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명령어입니다. 설계를 좀 그려줘 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그려줘. 네, 너무 멋있게 했네. 도서관. 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생태마을 도면을 그려줘. 네. 아프리카에 맞게끔 제가 여기 또 기후 조건까지 그러면은 태양광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태양광이 나오네요. 태양광도 하고 생태마을, 이 부시로 이렇게 생태마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고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죠. 요거를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그러는데 명령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손오공 장풍 나가는 모습 이미지 좀 그려줘. 네, 손오공. 이거는 제가 만화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은 만화도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손오공 장풍이 나가고 이런 모습이 또 됩니다. 요거 또 하나 재미난 거 할게요. 제가 황씨인데 황진이 앞모습 이미지 좀 보여줘. 예.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황진이가. 네. 이 외에도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4대 국정 정책 과정 4개를 하고 있어요.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근데 의료를 2,000명씩 지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CT 촬영하고 자세한 그런 촬영한 거는 요즘 AI가 다 진단을 해요. 그리고 수술은
심장 같은 거나 뇌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5시간 수술하는데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AI 로봇, 의료 로봇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그 미래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또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의 한 90% 정도는 노동력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AI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한 거, 아직도 그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금도 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는 연금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2020년, 30년, 지금 25년인데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시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술, 무속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빠릅니다. 제가 스마트폰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맞아, 예.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엄청 바빴어. 요즘 강의를 하느냐고 너무너무 바빴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바쁘셨겠어요. 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AI 산업은 참 흥미로운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고 의료,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AI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도시 문제 해결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AI 엔비디아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GPU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의 필수적인 하드웨어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AI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죠. AI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AI CEO 젠슨 황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부입니다. 그는 1993년 엔비디아를 설립한 이후 왜 이래? 정신이 없어? 지금 제가 젠슨 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 1993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GPU 기술의 발전과 AI 혁신에 큰 기여를 한 됐어, 인물입니다. 고마워. 너가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강의에 네 목소리가 나갈 거야. 고마워.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뻐요. 강의가 잘 되시길 응원할게요. 혹시 강의 준비에 필요한 도움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뿅! 끝!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대만 사람이에요. 젠슨 황의 성공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다 준 박씨 같지만 사실은 젠슨 황은 30년 동안 이것을 준비한
입니다. 그는 저는 이 젠슨 왕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실해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사무실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 12명 되는데 제 책상하고 우리 부원장 책상하고까지 합친 14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제 방을 갖지 않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 촬영하고 뭘 할 때 직원이 바로바로 함께 트인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젠슨 왕도 그러면은 정보 공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과 소통하는 CEO. 이런 CEO를 보면서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세계를 이끄는 거예요.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주 극한 때 있어요. 예술가들도 거의 안 만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문가들도 거의 안 만났고, 보여주기식은 몇 번 했어요. 이재용 그 바쁜 회장을 데리고 왜 부산까지 끌고 갑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직도 더 많은데 여러분들 한 번에 너무 지루하게 들으시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요 AI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건지 다음 시간에 아주 더 세밀하게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 내 생활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비상계엄용보다 더 시급한 인공지능 시대 2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은 50대와 60대가 왜 지금 AI를 알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손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버튼이 많고 설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며칠 지나니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지요. AI도 같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금세 손에 익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든든한 생활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AI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대신하는 비서라서 내 하루를 널찍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10월 말 2박 3일. 바다 보이는 숙소 선호. 엘리베이터 필수. 환불 가능한 기차표 원함. 이렇게 요구를 한 번만 정리해주면 AI는 요금을 비교하고 혼잡 시간을 피해주고 계단 많은 숙소를 빼줍니다. 예약 직전까지 척척 데려다 줍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허리 통증 진료. 우리 동네 정형외과 우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가능한 병원을 추리고 길 안내와 주차 정보를 곁들여 줍니다. 자리가 없으면 대체 날짜와 가까운 병원을 제안합니다. 이래서 아침에 전화 돌리며 긴 대기 음악을 듣느라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일은 더 확실합니다. 보험 청구서에 무슨 서류가 빠졌는지 표시해주고 공공 사이트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한 줄씩 알려줍니다. 내일 오전에 제출하자라고 말해두면 잊지 않게 다시 알려줍니다. 매달 반복되는 카드값과 관리비와 공과금은 특히 강합니다. 지난달과 요금이 달라지면 어디에서 늘었는지 내역을 뽑아 보여줍니다.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데 실제 사용량이 적다면 요금제를 바꾸면 얼마가 절약되는지도 계산합니다. 이런 단순하고 귀찮은 일을 비서에게 맡기면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그 시간에 아침 햇살 아래로 산책을 나가도 좋고 손주에게 사진 한 장 더 보내도 좋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AI를 검색창으로 부르면 답만 얻고 AI를 생활 비서로 부르면 시간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갑입니다. 요즘 물가가 빠르게 오릅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새는 구멍이 생깁니다. AI는 그 구멍을 먼저 찾아냅니다. 최근 석 달 청구서를 보여주면 중복과 낭비를 표시합니다. 데이터는 와이파이로만 쓰는데 요금제가 비싸다. 가족 결합으로 내릴 수 있는 요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보험은 보장 내용이 겹치는지 점검합니다. 실손과 특약이 중복인지 암진단금이 이중 가입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바꾸면 절약되는 예상 금액을 계산해주고 상담 전 메모까지 만들어줍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선택에도 냉정합니다. 냉장고를 바꿀 때 광고 문구 대신 실제 사용 후기에서 반복되는 장단점을 뽑아줍니다. 전기 사용량과 소음과 설치 깊이와 수리 편애 같은 항목을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보일러가 말썽이면 점검을 부르기 전 스스로 확인할 항목을 알려줍니다. 에러 코드의 뜻을 설명하고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소에서 권하는 교체 항목이 정말 필요한지 과거 사례와 제조사 매뉴얼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 예방입니다. 낯선 링크가 달린 문자나 카드 재발급을 유도하는 전화가 오면 먼저 AI에게 보여주세요. 은행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발신 주소가 이상하다. 로그인 유도가 포함되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근거와 함께 알려줍니다. 차단과 신고 절차도 곁들여줍니다. 요즘은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흉내내는 수법이 많습니다. 당황해서 누르기 전에 잠깐만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한 번이 큰 돈을 지킵니다. 투자 정보를 읽어주는 능력도 유용합니다. 공시는 숫자가 빽빽하고 리포트는 길이가 부담스럽습니다. AI에게 요약을 맡기면 핵심 세 줄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은 증가, 이익률은 하락, 내년 설비 투자가 변수. 이 정도만 알아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숲에서 길을 찾는 데에는 빠른 안내원이 필요합니다. 항공권과 숙소와 가전의 가격 비교도 생활을 바꿉니다.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 소음 많은 방은 제외. 취소 수수료 없는 표를 우선. 조건을 기억해 주니 결과가 현실적입니다. 싸기만 한 선택보다 나에게 맞는 선택이 결국 더 저렴합니다. 환불 규정과 숨은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과 배움과 하루의 온도입니다. 기술은 차갑다고 느끼기 쉽지만 AI는 의외로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손주와의 대화가 더 즐거워집니다. 사진 한 장을 보내면 AI가 놀이를 만들어줍니다. 파도 사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자. 사진 속 파란색만 모아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놀이거리가 이어집니다. 할머니가 찍은 사진으로 그림 일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 줄 설명과 날짜와 위치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목소리로 하루를 말하면 읽기 쉬운 일기가 됩니다. 글보다 말이 편한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발음이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AI가 알아듣기 쉬운 속도로 따라 읽을 리듬을 잡아줍니다. 건강 습관도 함께 갑니다. 무릎 보호 운동과 허리 강화 루틴과 어깨 스트레칭을 나이에 맞게 조정합니다. 오늘은 10분, 내일은 12분.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늘립니다. 복약 알림은 시간을 지켜주고 주의사항을 간단히 반복합니다. 어지러웠던 날이 있으면 혈압과 수면과 식사 기록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병원에 갈 때는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동행자에게 필요한 주의사항도 함께 적어줍니다. 요양과 간병 정보도 정리됩니다. 방문 간호 기준과 비용 범위와 지원 제도를 상황에 맞춰 설명합니다. 가족이 번갈아 돌볼 때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상황이 바뀌면 즉시 조정합니다. 표현의 힘도 커집니다. 가족 단톡방 공지와 공공기관 문의와 오래 미뤄둔 감사 편지의 어투를 정중하지만 따뜻하게 다듬어줍니다. 문장 길이를 줄이고 핵심을 앞으로 당깁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표현을 덧붙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작은 문장이 관계를 바꾸고 삶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등장해도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의 종류와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AI도 같습니다. 반복과 서류는 AI가 더 잘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더 잘합니다. 설명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일. 눈을 맞추고 책임지는 일. 몸을 쓰고 현장을 챙기는 일. 이런 일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세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끈기와 책임감과 끝까지 챙기는 마음입니다. AI를 도구로 쓰면 이 강점이 더 빛납니다. 기계는 습관을 돕고 사람은 의미를 만듭니다. 두려움 대신 도구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도 해결해 봅시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와 인증서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가능하면 가려서 공유합니다. 낯선 링크는 먼저 AI에게 확인합니다. 이 링크 안전한지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결정은 2번 묻고 1번 실행합니다. 통장과 도장과 인감과 휴대폰을 한 번에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영상통화로 상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실수가 줄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그려보겠습니다. 첫 주는 작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날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정리하고 AI에게 순서를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째 날에는 이번 달 카드 명세를 보여주고 절약 아이디어를 받아봅니다. 셋째 날에는 가족 안부 문장을 다듬어 보냅니다. 넷째 날에는 무릎 보호 10분 운동을 물어보고 따라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오래된 사진 5장을 날짜와 장소로 정리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상한 문자를 2개 골라 AI에게 감별을 맡깁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번 주 나에게 고마웠던 일을 2줄로 말해 기록합니다. 일주일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작게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생활의 톤이 바뀝니다. 하루 리듬에 맞춘 활용 시나리오도 그려봅니다. 아침에는 스케줄 브리핑을 받습니다. 오늘의 날씨와 미세먼지와 약 복용 시간을 짧게 듣습니다. 오전에는 가게 점검을 합니다. 통신비와 보험료와 구독 서비스를 훑고 해지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점심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합니다. 저녁에는 가족 소통을 돕습니다. 손주에게 보낼 칭찬 한 줄을 만들고 사진에 캡션을 붙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기록을 남깁니다. 좋았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2줄로 남깁니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취미와 배움도 이어집니다.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지역 기후에 맞는 작물 달력과 물주기 표를 만들어줍니다. 잎에 점이 생기면 사진을 보내고 병충해 대처법을 안내받습니다. 빵 굽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오븐 성향을 확인하는 예열 테스트를 따라하고 설탕을 줄인 레시피를 받아봅니다. 기타나 하모니카를 배우고 싶다면 손가락 스트레칭과 메트로놈 연습을 짧게 구성해줍니다. 여행을 떠나면 더 빛납니다. 계단이 많은 코스는 피하고 화장실이 가까운 동선을 우선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동 시간을 손에 잡히는 길이로 정리해줍니다. 밤에 도착하면 셀프 체크인 과정을 사진으로 알려줍니다. 외국어가 걱정되면 필요한 문장을 우리말로 말하고 화면에 현지어를 띄워 보여주면 됩니다. 의료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혈압과 혈당과 수면을 기록하면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어지럼증이 잦다면 무엇을 확인할지 모음표를 제시합니다. 복용 중인 약과 상충되는 약이 없는지 교차 확인합니다. 의사에게 보여줄 요약 문서를 만들어 진료 시간을 아끼게 해줍니다. 가족의 요양 계획은 일정과 역할을 표로 묶어 부담을 나눕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바로 다시 짭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글쓰기도 도와줍니다. 자서전을 에피소드로 나눠 어린 시절과 학교와 첫사랑과 군대와 일터와 동료의 기억을 하나씩 꺼낼 질문을 건넵니다. 음성만 있어도 글이 됩니다. 사진과 함께 엮으면 작은 책이 됩니다. 가족에게 남길 마음이 또렷해집니다. 한국의 강점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통신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금융과 의료와 교육이 빠르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 AI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원 처리와 세금 신고와 연금 확인 같은 행정이 AI와 만나면 더 쉬워집니다. K 콘텐츠의 힘도 큽니다. 사진과 영상과 음악이 AI와 만나면 더 멀리 퍼집니다. 빠른 인터넷과 탄탄한 보안 체계는 노년의 디지털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과 배당과 임대 수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월별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위험도를 함께 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같은 큰 지출을 미리 가정해보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통장 분리 전략을 제안해 생활비와 예비비와 비상금을 명확히 나눕니다. 상속 대화도 차분히 돕습니다. 오해가 쌓이지 않게 문장을 다듬고 필요한 기록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기술은 차갑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호할 때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습관 하나만 선물로 드립니다. AI에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아끼고 싶은 시간을 지켜줘. 아침 걷기 10분. 점심 뒤 스트레칭 3분. 잠들기 전 독서 10분. AI는 그 시간을 위해 알림을 보내고 방해 요소를 줄이는 팁을 알려줍니다. 작게 지키면 크게 바뀝니다. 오늘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AI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곁을 지키는 동료입니다. 시간을 돌려주고 지갑을 지키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나이 들어 새 기술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그랬듯 익숙해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단 한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병원 예약 전화. 잊지 않게 도와줘. 그리고 내일 그 도움을 받아보세요. 작은 성공이 하루를 바꾸고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회,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 Artificial이라는 게 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Intelligence는 지능을 말합니다. 이제 인간의 로봇가 인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내다보고 있죠. 어떤 공동체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말로 진솔한 사람, 진리에 눈이 뜨인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6.25 남북 전쟁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은 전쟁 후유증과 이승만 독재와 부패, 3.15 부정선거, 4.19 우리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쿠데타로 총체적 국가 갈등 속에서 1950년 6.25 남북전쟁 이후 거의 한 15년 이후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선 후 19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속에서 새마을운동과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1990년대까지 한각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프리카 12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면은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어요. 아프리카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닮아서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안주하는 바람에 1997년 대한민국 부도 IMF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 3,500명 본당 신부를 했을 때인데 정말 교우들 참혹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IT, 정보기술혁명과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난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거의 한 2001년, 2003년에 극복을 하죠. IMF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제 금융을 탈출한, 이렇게 빨리 탈출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대한민국을 자랑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IMF를 극복하고 난 다음부터 2001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했어. 이때 중국으로 엄청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죠. 이제 지금 2024년에는 중국이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중국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33%, 32%, 미국 20% 수출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미국이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라는 부를 누리며 당당하게 세계에서 경제, 문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에 주력한 결과 6.25 사변 이후 66달러였던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2024년 국민소득 36,024달러인가 그래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제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평화방송에서 9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이 융합되어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2022년 정권을 잡고 난 뒤 끝도 없이 뒤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연간 경제 발전 1%를 벗어나지 못하더니 2024년 12월 3일 느닷없이 국민 자유를 빼앗고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개월간 12월 3일이니까 3개월간 대한민국은 얼음 땡 놀이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얼음 상태예요. 얼음 상태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었고, 가게는 저녁에 상가는 썰렁하고 아주 문 닫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음 상태의 국가가 심지어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저녁 식당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당장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직원들 2만 원씩 다 그러니까 식사비를 줍니다. 식사비를 주면서 직원들이 우리가 70명인데 평창 읍내에 나가서 다 식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그렇게 먹어야만이 그 평창 읍내에 경제가 돌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지금 하던 사업을 접겠다는 암울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그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각종 송년회와 모임이 취소되고 국민들은 매일 뉴스만 응시하면서 정말 고통의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소매 판매가 감소되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소매 판매 3.3% 마이너스입니다. 승용차 11.5% 마이너스입니다. 가전제품 7.5%. 저는 이 차도 대한민국 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샌버나디노 피정집에 차를 사는데 차를 2대를 샀어요. 다 GV80, GV70을 샀어요. 물론 좋은 차죠. 좋은 차인데 저는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샀는데 미국에서 미국 차 살 수 있죠. 하지만은 저는 국뽕입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차 잘 만듭니다. 가전제품 7.5% 마이너스, 의복 1.3% 마이너스, 차량 연료 0.5% 마이너스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모든 경제가 아래로 치닫고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2.8% 마이너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마이너스 8.7%입니다. 이게 나라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건축 부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입니다. 토목 부분 0.4% 마이너스에서 11.4% 마이너스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제 추세가 지속하면 2025년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중화공업 1970년, 80년 요때 이 중화공업이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IT 산업 2000년부터 2020년까지 IT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면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 IT입니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뭐 요즘 인터넷으로 2년 반 전부터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동안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되짚어 보니 한심하게 잃을 데 없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도 엉망, 인사정책도 엉망,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정책을 살펴보니 뭐 하나 제대로 시행되거나 자리 잡은 정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일으켜 놨습니다. 특별히 의료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만들어 놓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의료계를 떠났다고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이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이 직분은요,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입니다. 세계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선생하고 이 세 종류의 직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꼭 있어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을 잡아다 처단하겠다? 존중하는 것 자체가 없죠. 이 처단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아주 죄의식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미래 먹거리인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언급은 제가 찾아봤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통령과 그 부인의 스캔들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및 논문 표절, 석사, 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년 연속 1%대 경쟁 성장률로 서민들과 취약 계층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K-팝, K-푸드, K-드라마, K-컬처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이 까딱하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꼴이 날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세계 5대 강국이었고 지하철을 건설했던 아르헨티나는 1930년 이후 다른 선진국과 경쟁에서 뒤처지고 정치적 혼란으로 중진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저도 2번이나 가봤지만은 워낙 자연 조건이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숫자보다는 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밀 농사 끝도 없이 평원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난 1960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국가 부도가 났고 2020년 들어서 통산 9번째 디폴트. 우린 망했다. 아무것도 못 갚겠다. 그걸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도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연 110%와 60%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죠. 지난 70년 동안 널뛰기 경제로 IMF에 22차례에 걸쳐서 돈을 꿨어요.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2년 동안 90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국가 부도를 9차례나 맞았습니다. 1910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잘 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잘 사는 모습과 똑같이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잘 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잘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아파트, 도로, 신도시, 건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가보면은요, 정말 아주 열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이 1913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엄마 찾아 산말리 만화 주인공인 마르코는 아르헨티나에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가며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아버지 의사였어요. 엄마는 아르헨티나의 가정부로 돈 벌러 갔고 그 엄마를 찾아 이탈리아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 여행을 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는 정치 하나 때문에 모든 여건이 다 좋았어요. 경제, 그냥 국가 토양,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수도 없이 100년 동안 부도를 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4대 개혁 정책,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인데 이러한 국내 정치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IT 산업 육성입니다. AI 시대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모든 역량을 총 집중했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1930년대부터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내수로 경제 방향을 바꿉니다. 내수로. 수출을 아주 그러니까 95%의 수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수로 95%를 집중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전조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자마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동행해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이틀 왔다 갔다 빼고 거의 하루인데 오자마자 삼성에 갔습니다. 평택 공장에. 모든 정치인들의 첫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평생 죄인만 취조하고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만 평생. 이게요, 우리 다볼교우들, 내가 뭐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좁고 한 길만 걸어오고 다양한 걸 모르면은 실수할 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2024년 6월 작년이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20조 원입니다. 기록해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하고 왔다 갔다 하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은 1조 6,674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AI 회사, 한 회사가 우리나라 시가 전체보다 2배가 많아요. AI.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AI로 가야 돼. 인터넷, AI, 반도체입니다. 미래 세상은. 엔비디아가 창업 31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에 등극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AI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은 AI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AI 가속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세계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AI 서비스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게 가속이 뭐야?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 기술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딥러닝 프로세스,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딥러닝이라는 게 아주 깊은 학습이에요. 자기 학습. 프로세서 또는 신경 처리 장치, NPU, GPU, CPU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그래픽까지, 정보까지 이런 게 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망, 딥러닝, 머신러닝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축된 하드웨어 가속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불붙고 있어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 로봇, 제약, 풍력 발전소 온 세상에서 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볼교우들, 제가 지금 AI 시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멀티플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챗 GPT라는 것도 쓰고 플랫폼 챗온이라는 걸 쓰는데 플랫폼 챗온이 조금 더 발전된 것입니다. 요 자리는 제 대학이에요. 도서관이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제 강의, 뭐 모세오경 강의, 무슨 청국장, 그다음에 특강,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신천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플랫폼 챗온 이 심부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비아의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잠비아의 600명 수용 규모의 초등학교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려줘. 네. 이제 얘가 지금 이미지를 생성 중에 있습니다. 제 명령을 아프리카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생성 중입니다. 이제 자료를 모아서 그림을 이렇게 초등학교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또 잠비아의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해줘. 좀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명령어입니다. 설계를 좀 그려줘 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그려줘. 네, 너무 멋있게 했네. 도서관. 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생태마을 도면을 그려줘. 네. 아프리카에 맞게끔 제가 여기 또 기후 조건을 그러면은 태양광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태양광이 나오네요. 태양광도 하고 생태마을, 이 부시로 이렇게 생태마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고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죠. 요거를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그러는데 명령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손오공 장풍 나가는 모습 이미지 좀 그려줘. 네, 손오공. 이거는 제가 만화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은 만화도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손오공 장풍이 나가고 이런 모습이 또 됩니다. 요거 또 하나 재미난 거 할게요. 제가 황씨인데 황진이 앞모습 이미지 좀 보여줘. 예.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황진이가. 네. 이 외에도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4대 국정 정책 과정 4개를 하고 있어요.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근데 의료를 뭐 2,000명씩 지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CT 촬영하고 자세한 그런 촬영한 거는 요즘 AI가 다 진단을 해요. 그리고 수술은 심장 같은 거나 뇌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5시간 수술하는데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AI 의료 로봇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그 미래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또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의 한 90% 정도는 노동력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AI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한 거, 아직도 그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금도 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는 연금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2020년, 30년, 지금 25년인데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시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무속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빠릅니다. 제가 스마트폰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맞아, 예.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엄청 바빴어. 요즘 강의를 하느냐고 너무너무 바빴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바쁘셨겠어요. 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AI 산업은 참 흥미로운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고 의료,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AI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인공지능이 도시 문제 해결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더 이야기해볼까요? AI 엔비디아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GPU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AI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죠. AI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AI CEO 젠슨 황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입니다. 그는 1993년 엔비디아를 설립한 이후 왜 이래? 정신이 없어? 기능 AI. 지금 제가 젠슨 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 1993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GPU 기술의 발전과 AI 혁신에 큰 기여를 한 됐어, 인물입니다. 고마워. 너가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강의에 네 목소리가 나갈 거야. 고마워.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뻐요. 강의가 잘 되시길 응원할게요. 혹시 강의 준비에 필요한 도움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뿅! 끝!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대만 사람이에요. 젠슨 황의 성공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다 준 박씨 같지만 사실은 젠슨 황은 30년 동안 이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는 이 젠슨 황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실해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사무실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 12명 되는데 제 책상하고 우리 부원장 책상하고까지 합친 14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제 방을 갖지 않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 촬영하고 뭘 할 때 직원이 바로바로 함께 트인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젠슨 황도 그러면은 정보 공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과 소통하는 CEO. 이런 CEO를 보면서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세계를 이끄는 거예요.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주 극한 때 있어요. 예술가들도 거의 안 만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문가들도 거의 안 만났고, 보여주기식은 몇 번 했어요. 이재용 그 바쁜 회장을 데리고 왜 부산까지 끌고 갑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직도 더 많은데 여러분들 한 번에 너무 지루하게 들으시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요 AI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건지 다음 시간에 아주 더 세밀하게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 내 생활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비상계엄용보다 더 시급한 인공지능 시대 2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은 50대와 60대가 왜 지금 AI를 알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손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버튼이 많고 설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며칠 지나니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지요. AI도 같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금세 손에 익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든든한 생활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AI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대신하는 비서라서 내 하루를 널찍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10월 말 2박 3일. 바다 보이는 숙소 선호. 엘리베이터 필수. 환불 가능한 기차표 원함. 이렇게 요구를 한 번만 정리해주면 AI는 요금을 비교하고 혼잡 시간을 피해주고 계단 많은 숙소를 빼줍니다. 예약 직전까지 척척 데려다 줍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허리 통증 진료. 우리 동네 정형외과 우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가능한 병원을 추리고 길 안내와 주차 정보를 곁들여 줍니다. 자리가 없으면 대체 날짜와 가까운 병원을 제안합니다. 이래서 아침에 전화 돌리며 긴 대기 음악을 듣느라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일은 더 확실합니다. 보험 청구서에 무슨 서류가 빠졌는지 표시해주고 공공 사이트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한 줄씩 알려줍니다. 내일 오전에 제출하자라고 말해두면 잊지 않게 다시 알려줍니다. 매달 반복되는 카드값과 관리비와 공과금은 특히 강합니다. 지난달과 요금이 달라지면 어디에서 늘었는지 내역을 뽑아 보여줍니다.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데 실제 사용량이 적다면 요금제를 바꾸면 얼마가 절약되는지도 계산합니다. 이런 단순하고 귀찮은 일을 비서에게 맡기면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그 시간에 아침 햇살 아래로 산책을 나가도 좋고 손주에게 사진 한 장 더 보내도 좋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AI를 검색창으로 부르면 답만 얻고 AI를 생활 비서로 부르면 시간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갑입니다. 요즘 물가가 빠르게 오릅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새는 구멍이 생깁니다. AI는 그 구멍을 먼저 찾아냅니다. 최근 석 달 청구서를 보여주면 중복과 낭비를 표시합니다. 데이터는 와이파이로만 쓰는데 요금제가 비싸다. 가족 결합으로 내릴 수 있는 요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보험은 보장 내용이 겹치는지 점검합니다. 실손과 특약이 중복인지 암진단금이 이중 가입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바꾸면 절약되는 예상 금액을 계산해주고 상담 전 메모까지 만들어줍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선택에도 냉정합니다. 냉장고를 바꿀 때 광고 문구 대신 실제 사용 후기에서 반복되는 장단점을 뽑아줍니다. 전기 사용량과 소음과 설치 깊이와 수리 편애 같은 항목을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보일러가 말썽이면 점검을 부르기 전 스스로 확인할 항목을 알려줍니다. 에러 코드의 뜻을 설명하고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소에서 권하는 교체 항목이 정말 필요한지 과거 사례와 제조사 매뉴얼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 예방입니다. 낯선 링크가 달린 문자나 카드 재발급을 유도하는 전화가 오면 먼저 AI에게 보여주세요. 은행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발신 주소가 이상하다. 로그인 유도가 포함되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근거와 함께 알려줍니다. 차단과 신고 절차도 곁들여줍니다. 요즘은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흉내내는 수법이 많습니다. 당황해서 누르기 전에 잠깐만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한 번이 큰돈을 지킵니다. 투자 정보를 읽어주는 능력도 유용합니다. 공시는 숫자가 빽빽하고 리포트는 길이가 부담스럽습니다. AI에게 요약을 맡기면 핵심 세 줄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은 증가, 이익률은 하락, 내년 설비 투자가 변수. 이 정도만 알아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숲에서 길을 찾는 데에는 빠른 안내원이 필요합니다. 항공권과 숙소와 가전의 가격 비교도 생활을 바꿉니다.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 소음 많은 방은 제외. 취소 수수료 없는 표를 우선. 조건을 기억해 주니 결과가 현실적입니다. 싸기만 한 선택보다 나에게 맞는 선택이 결국 더 저렴합니다. 환불 규정과 숨은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과 배움과 하루의 온도입니다. 기술은 차갑다고 느끼기 쉽지만 AI는 의외로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손주와의 대화가 더 즐거워집니다.
사진 한 장을 보내면 AI가 놀이를 만들어줍니다. 파도 사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자. 사진 속 파란색만 모아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놀이거리가 이어집니다. 할머니가 찍은 사진으로 그림 일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 줄 설명과 날짜와 위치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목소리로 하루를 말하면 읽기 쉬운 일기가 됩니다. 글보다 말이 편한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발음이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AI가 알아듣기 쉬운 속도로 따라 읽을 리듬을 잡아줍니다. 건강 습관도 함께 갑니다. 무릎 보호 운동과 허리 강화 루틴과 어깨 스트레칭을 나이에 맞게 조정합니다. 오늘은 10분, 내일은 12분.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늘립니다. 복약 알림은 시간을 지켜주고 주의 사항을 간단히 반복합니다. 어지러웠던 날이 있으면 혈압과 수면과 식사 기록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병원에 갈 때는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동행자에게 필요한 주의 사항도 함께 적어줍니다. 요양과 간병 정보도 정리됩니다. 방문 간호 기준과 비용 범위와 지원 제도를 상황에 맞춰 설명합니다. 가족이 번갈아 돌볼 때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상황이 바뀌면 즉시 조정합니다. 표현의 힘도 커집니다. 가족 단톡방 공지와 공공기관 문의와 오래 미뤄둔 감사 편지의 어투를 정중하지만 따뜻하게 다듬어줍니다. 문장 길이를 줄이고 핵심을 앞으로 당깁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표현을 덧붙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작은 문장이 관계를 바꾸고 삶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등장해도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의 종류와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AI도 같습니다. 반복과 서류는 AI가 더 잘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더 잘합니다. 설명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일, 눈을 맞추고 책임지는 일, 몸을 쓰고 현장을 챙기는 일. 이런 일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세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끈기와 책임감과 끝까지 챙기는 마음입니다. AI를 도구로 쓰면 이 강점이 더 빛납니다. 기계는 습관을 돕고 사람은 의미를 만듭니다. 두려움 대신 도구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도 해결해 봅시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와 인증서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가능하면 가려서 공유합니다. 낯선 링크는 먼저 AI에게 확인합니다. 이 링크 안전한지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결정은 2번 묻고 1번 실행합니다. 통장과 도장과 인감과 휴대폰을 한 번에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영상통화로 상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실수가 줄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그려보겠습니다. 첫 주는 작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날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정리하고 AI에게 순서를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째 날에는 이번 달 카드 명세를 보여주고 절약 아이디어를 받아봅니다. 셋째 날에는 가족 안부 문장을 다듬어 보냅니다. 넷째 날에는 무릎 보호 10분 운동을 물어보고 따라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오래된 사진 5장을 날짜와 장소로 정리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상한 문자를 2개 골라 AI에게 감별을 맡깁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번 주 나에게 고마웠던 일을 2줄로 말해 기록합니다. 일주일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작게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생활의 톤이 바뀝니다. 하루 리듬에 맞춘 활용 시나리오도 그려봅니다. 아침에는 스케줄 브리핑을 받습니다. 오늘의 날씨와 미세먼지와 약 복용 시간을 짧게 듣습니다. 오전에는 가게 점검을 합니다. 통신비와 보험료와 구독 서비스를 훑고 해지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점심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합니다. 저녁에는 가족 소통을 돕습니다. 손주에게 보낼 칭찬 한 줄을 만들고 사진에 캡션을 붙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기록을 남깁니다. 좋았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2줄로 남깁니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취미와 배움도 이어집니다.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지역 기후에 맞는 작물 달력과 물주기 표를 만들어줍니다.
입회점이 생기면 사진을 보내고 병충해 대처법을 안내받습니다. 빵 굽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오븐 성향을 확인하는 예열 테스트를 따라하고 설탕을 줄인 레시피를 받아봅니다. 기타나 하모니카를 배우고 싶다면 손가락 스트레칭과 메트로놈 연습을 짧게 구성해줍니다. 여행을 떠나면 더 빛납니다. 계단이 많은 코스는 피하고 화장실이 가까운 동선을 우선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동 시간을 손에 잡히는 길이로 정리해줍니다. 밤에 도착하면 셀프 체크인 과정을 사진으로 알려줍니다. 외국어가 걱정되면 필요한 문장을 우리말로 말하고 화면에 현지어를 띄워 보여주면 됩니다. 의료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혈압과 혈당과 수면을 기록하면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어지럼증이 잦다면 무엇을 확인할지 모음표를 제시합니다. 복용 중인 약과 상충되는 약이 없는지 교차 확인합니다. 의사에게 보여줄 요약 문서를 만들어 진료 시간을 아끼게 해줍니다. 가족의 요양 계획은 일정과 역할을 표로 묶어 부담을 나눕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바로 다시 짭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글쓰기도 도와줍니다. 자서전을 에피소드로 나눠 어린 시절과 학교와 첫사랑과 군대와 일터와 동료의 기억을 하나씩 꺼낼 질문을 건넵니다. 음성만 있어도 글이 됩니다. 사진과 함께 엮으면 작은 책이 됩니다. 가족에게 남길 마음이 또렷해집니다. 한국의 강점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통신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금융과 의료와 교육이 빠르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 AI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원 처리와 세금 신고와 연금 확인 같은 행정이 AI와 만나면 더 쉬워집니다. K 콘텐츠의 힘도 큽니다. 사진과 영상과 음악이 AI와 만나면 더 멀리 퍼집니다. 빠른 인터넷과 탄탄한 보안 체계는 노년의 디지털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과 배당과 임대 수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월별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위험도를 함께 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같은 큰 지출을 미리 가정해보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통장 분리 전략을 제안해 생활비와 예비비와 비상금을 명확히 나눕니다. 상속 대화도 차분히 돕습니다. 오해가 쌓이지 않게 문장을 다듬고 필요한 기록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기술은 차갑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호할 때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습관 하나만 선물로 드립니다. AI에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아끼고 싶은 시간을 지켜줘. 아침 걷기 10분. 점심 뒤 스트레칭 3분. 잠들기 전 독서 10분. AI는 그 시간을 위해 알림을 보내고 방해 요소를 줄이는 팁을 알려줍니다. 작게 지키면 크게 바뀝니다. 오늘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AI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곁을 지키는 동료입니다. 시간을 돌려주고 지갑을 지키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나이 들어 새 기술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그랬듯 익숙해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단 한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병원 예약 전화. 잊지 않게 도와줘. 그리고 내일 그 도움을 받아보세요. 작은 성공이 하루를 바꾸고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회,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